상승하기 위한 하락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를만 하면 내리고 또 오를만 하면 내려오죠. 그들의 본 게임은 마지막 유동성을 취한 이후일 겁니다.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도 시장이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동성을 한 차례 더 흡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의 하락 관점을 피력했었죠. 지난 관점 잠시만 복귀해 볼게요. 하락이 나온다면 72K 수준은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1번과 4번 모든 근거를 중첩해봐도 72K 근처가 최적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86K를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무효화가 됩니다. 네, 오늘 관점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86,000달러라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길목을 지나치진 못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라운딩 탑 패턴도 유효한 상태이죠. 또한 해당 구간의 경우 과거에는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하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강력한 랠리의 출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지 라인으로 변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72,000달러 수준은 단순 하나의 근거가 아닙니다. 듀얼 모멘텀을 넘어서 트리플 모멘텀까지 넘어서 이제는 멀티 모멘텀을 보유한 자리다라는 것이죠. 디맨드 존, 디맨드 가격대에 대한 이야기는 지지난 영상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이 가격은 세력의 매집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비트코인 언제부터 오를 수 있을까요? 아직은 V자로 오르기에는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데이터는 CVD 데이터입니다. 현재 현물 CVD와 선물 CVD에 대한 괴리율이 존재하는데요. 현물 CV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이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선물 CVD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선물 CVD가 여기 있는 현물 CVD의 상승을 빨리 따라가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야 시장에 강력한 반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CVD라는 것은 커뮬레이티브 볼륨 델타의 약자로 특정 시간 동안 매수량과 매도량의 차이를 누적해서 보여주는 지표이죠. 매수세나 매도세 중 어느 구간이 우위인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현물은 상승, 선물은 하락 중에 있는데 쉽게 말해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도세가 강하다는 의미죠. 그럼 왜 이렇게 괴리율이 발생하는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력의 장난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괴리율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선 현물 CVD가 계속 올라오는 이유는 기관이나 고래가 저점 메리트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집을 진행하고 있어요. 시간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반면에 선물 CVD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의 청산 압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선물 시장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청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지금 오랫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롱 포지션 물량들은 당연히 청산이 되면서 매도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한 흔적이 바로 선물 CVD에서 이렇게 매도 거래량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CVD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괴리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예측 방향에는 기대 요인과 위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데요. 먼저 현물 CVD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준다면 아무리 돈이 많은 집단의 소행일지라도 숏 포지션에 스퀴즈가 나타나면서 선물 CVD 또한 이렇게 현물 CVD를 따라가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위험 요인이라면 롱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청산이 된다 하면 매도가 매도를 부추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락이 조금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6,000달러 돌파 안착을 빠르게 해주지 못하고 단기적인 흐름이 만약 하방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중요한 가격대를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그 가격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72,000달러 수준에서 큰 오차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격대는 트리플 모멘텀을 넘어서 멀티 모멘텀으로 중첩되는 근거가 상당히 많은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 또한 상승을 바라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냥 빨리 상승으로 좀 올려주던가 유동성을 취할 거면 차라리 좀 빠르게 급락시켰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강력한 랠리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시장 참여자분들은
조금 더 현명하게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현물 CVD와 선물 CVD의 흐름을 중요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펀딩비 데이터를 좀 살펴봤는데요. 펀딩비 또한 현재 음수와 양수 사이를 오가면서 이제는 뭔가를 좀 시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나간 흐름을 분석했을 때는 현물 CVD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펀딩비가 일시적이지만 음수로 전환이 되는 사례는요, 통상 소액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에 다수 베팅을 하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규모가 큰 자산의 베팅은 숏 포지션이 우세하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래들은 아직까지는 추세의 반전은 시기상조다, 그런 심리를 보여준 힌트라고 보는데요. 쉽게 말해서 소위 컴파짓 오퍼레이터로 불리는 보이지 않는 큰 손들은 시각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처럼 하다가 재차 현물 포지션을 수익 실현하면서 물량을 던지면서 구축해두었던 선물 숏 포지션으로 또 수익 실현을 하는 아주 악랄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모르는 개미들은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치는 개미들은 사실상 포지션 재탐색을 쉬엄쉬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마켓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죠. 세력이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 내려오죠. 이건 말 그대로 CEO들의 만행이자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차트에서는 86K 돌파가 관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채널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채널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서 확장 채널로 나타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가격이 일정한 패턴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현재도 이렇게 채널을 그려봤을 때 나름대로 유의미한 중첩 구간의 지지나 저항이 많이 발생했던 채널을 제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자, 먼저 이 채널의 기본 구조는요, 예를 들어 하락 채널일 경우에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과 또 한 번의 고점이 발생이 되어야 되고요. 상승 채널일 경우에는 지지, 저항, 지지, 이렇게 가격이 일정한 경로 채널 안에서 움직이면서 최소한의 3번의 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1, 2, 3 이렇게 3박자가 나타나야 채널로 활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현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항, 지지, 저항이 나타났기 때문에 채널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겠고, 해당 구조에서 채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아래에 위에서 똑같은 채널을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상단에 있는 채널 내에서 또 한 번의 저항이 작용했었기 때문에 해당 채널은 이 확장 채널에도 신뢰성을 높여주는데요. 앞서 이 확장 채널의 하단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휩소 형태의 트랩은 나타났지만, 이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1거래일 혹은 2거래일 연속으로 캔들이 채널 밖에서 마감해야 이것을 컨펌으로 간주를 하게 되죠. 그런데 현재 채널 내에서 보시면은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바로 채널 내부로 회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해당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채널을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확장 채널의 중단선이죠. 중간 라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다가 힘에 못 붙이고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타나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돌파 시도를 하다가 돌파를 하니까 또 강력한 상승이 연출이 됩니다. 이 변동성 구간도 거의 $10,000에 해당하는 만큼 큰 변동성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가격이 내려오면서 하단 채널의 중단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지지를 받고서 다시 한번 $80,000에서 $90,000 초반까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다시 변동성이 발생하면서 반등을 시도했으나 힘에 붙이고 내려오죠. 그리고 또 여기 확장 채널의 중단선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하지만 힘에 붙여서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채널의 중단선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똑같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채널의 중간, 확장 채널의 중간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가격대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월간 VWAP 지표와 이 채널 중단선에 완벽하게 안착을 하는 가격대가 $86,000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86,000를 돌파해주지 못한다면 확장 채널의 하단선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간이 질질 끌린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72,000 언저리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핵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결국에는 이 하락 채널의 모양은요, 상방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승 채널은 하락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렇게 하락 채널은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힘에 붙여서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양으로 간다면 여기서 유동성을 제대로 흡수하고 재차 큰 변동성 랠리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어서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차트를 살펴보시면 2016년도, 20년도, 그리고 2024년도의 반감기, 16년도에도 보시면 반감기 이후에 전체 코인 시장이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546일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죠. 반감기 이후에 546일이 지나는 날 크립토 시총은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즉 반감기 이후에는 공급의 충격이 이어지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고요. 2024년 반감기 이후에는 현재까지 약 360일가량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여전히 상승 파동은 진행형이다 라는 표현에 근거를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저는 상승론자에 가까운 마인드를 가졌지만 당장의 상승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는 시그널로는 단기적인 상방 시그널은 다소 부족하다라는 근거가 좀 많았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상승장에 대한 불신은 내려놓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결국 군중 심리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는 매수를 부르고 매도는 또 매도를 부르죠. 저 또한 실제로 투자를 하는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더 단기적인 관점도 사실 잘 때려 맞추는 편이긴 한데요. 영상으로 전달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긴 하네요. 알트코인 관점은 현재 비트코인 중심의 무빙이 전부라서 당장 크게 다루진 못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지금 알트들 상황은 개별 종목이나 김치코인들 정도의 펌핑 수준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시그널은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하락이 나타나면서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강력한 흐름을 3거래일 정도는 연속성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알트코인들 위주로 수급이 넘어올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되고요. 그 외에 메이저급 알트 쪽에서 10%, 20% 정도의 강력한 반등이 동반되는 그러한 패턴들도 먼저 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긍정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먼저 알트코인들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점도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까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도 긴 시간 저에게 투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